2026년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예전처럼 시력 검사만 하고 도장 쾅 찍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면허 시험장에 갔다가 오늘은 갱신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갑에 있는 운전면허증 한번 꺼내보세요. 올해 75세 이상이시고 갱신 기간이 다가오신다면 이 영상은 그냥 참고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며칠 동안 운전대를 못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년 무사고인데 그깟 갱신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신분증 하나 들고 갔다가 인지검사도 보기 전에 창구에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요. 단 한 장짜리 문진표. 거기서 이 항목을 체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때 그 시선, 그 당황스러움.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인지기능 검사 통과 비법부터 시험장 방문 순서, 문진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어려워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만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올해 75세 이상이시라면 자녀분들도 꼭 봐주세요. 시험장 가기 전에 단 5분만 이 영상을 체크하면 복잡한 절차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026년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완벽 통과 전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갱신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인지기능 검사, 그러니까 치매 검사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인지기능 검사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 아십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직원이 종이 한 장을 쓱 내밉니다. 여기 건강상태 체크 좀 해주세요. 바로 그 종이. 그 문진표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예, 아니요 몇 개 체크하면 금방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참 솔직하시죠? 수면제 드세요? 예. 어지럼증 있으셨어요? 예. 강한 진통제 복용 중이세요? 예. 있는 그대로 전부 적으십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니까요. 그런데요. 이 문진표는 여러분의 인품을 평가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도 되는가? 이걸 판단하는 1차 필터입니다. 수면 유도 성분, 신경안정제, 강한 진통제. 이 단어가 보이는 순간 직원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어르신, 오늘은 갱신이 어렵습니다. 소견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시험도 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차가 중단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낸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괜히 화끈거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갱신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내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병원 예약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소견서 발급받으려고 기다리고 그 사이에 며칠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괜히 너무 솔직하게 썼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 전부 아니오에 체크하면 되느냐? 그건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질환이나 약 복용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험장부터 먼저 가지 마십시오. 갱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약봉투부터 꺼내 보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수면유도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걸 들고 단골 병원에 먼저 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면허 갱신을 하는데 이 약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운전과 직접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졸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이라면 시험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전에 지장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문진표를 보고 직원이 묻는 순간 그 소견서 한 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준비 잘해 오셨네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괜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존심 상하고 병원 예약 때문에 속 태우는 그 상황. 이거 순서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문진표는 미리 준비해서 잘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 소견서까지 챙겨가서 창구에서 더 이상 질문도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됐다. 이제는 별거 없겠지. 그런데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지기능 검사. 이 말만 들어도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갱신 통지서를 받고 아무 준비 없이 시험장으로 곧장 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검사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부터 숨이 턱 막힙니다. 평생 40년 동안 운전대만 잡고 사셨지 언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모니터를 보면서 시험을 치러 보셨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헷갈리는데 그 낯선 컴퓨터 화면 앞에 딱 앉는 순간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새하얘져 버립니다. 멀쩡하게 치매 하나 없으신 분들이 도대체 왜 여기서 10명 중 3명, 4명씩 우르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험장 당일 이 낯선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이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시간 압박입니다. 나는 아직 첫 번째 문제 설명도 다 읽지 못했는데 내 양옆에 앉은 다른 사람들은 마우스를 딸깍딸깍 누르면서 벌써 다음 문제로 막 넘어갑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어이구, 나만 늦었나 보네. 이러다 시간 모자라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지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대충 정답을 팍팍 눌러버립니다. 묻는 말은 그게 아닌데 급한 마음에 오답을 줄줄이 찍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젊은 감독관들 눈치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끙끙대고 있으면 조끼를 입은 젊은 시험장 직원이 뒤로 쓱 다가옵니다. 직원은 그저 도와드리려고 온 것뿐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젊은 사람이 등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것도 못한다고 속으로 비웃겠지 하고 자존심은 상하는데 손은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엉뚱한 곳에 클릭해버립니다.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낯설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낯선 기계, 시간 압박, 젊은 사람 눈치. 이 3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멀쩡한 분들도 평소 실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긴장하면 실수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장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인지 선별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시험장처럼 숨막히는 긴장된 공간이 아닙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오셨어요 하면서 편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컴퓨터가 아니라 종이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다시 한번 설명도 해줍니다. 내가 틀렸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면 결과지를 발급해줍니다. 그 결과지는 시험장에서 인지검사를 대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절차에 따라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미리 점검하고 가는 전략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긴장 속에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경험해보고 가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것과 미리 점검하고 가는 것. 마음의 안정감부터가 다릅니다. 나는 이미 한번 해봤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손 떨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나는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어디에서 많이 실수하는지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함께 해볼 겁니다. 시험장에서 실제로 나오는 유형들, 괜히 긴장해서 틀리는 문제들.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고 가시면 시험장에서는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 펜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가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저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한 번 더. 비행기, 연필, 소나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좋습니다. 이 세 단어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물어볼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미리 보여준 다음 다른 문제를 풀게 하고 한참 뒤에 다시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 순간 긴장하면 방금 본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어가십시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긴장해서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시계 그리기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적어 놓은 뒤 11시 10분을 가리키게 바늘을 그리시오. 이게 뭐가 어렵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막상 낯선 자리에서 갑자기 그리라고 하면 공간 배치가 흔들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1, 2, 3 순서대로 적다 보면 뒤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8, 9, 10, 11, 12가 한쪽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11시 10분을 그리라니까 바늘 2개 길이를 비슷하게 그려버립니다. 이건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침착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 종이에 직접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그리십시오. 그 다음 무작정 숫자부터 쓰지 마십시오. 먼저 가볍게 십자가를 하나 그립니다. 위아래로 선 하나, 좌우로 선 하나, 그리고 위쪽 끝에 12, 아래쪽에 6, 오른쪽에 3, 왼쪽에 9. 이 4개를 먼저 자리에 잡아 넣습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그 다음 빈칸에 1, 2, 4, 5, 7, 8, 10, 11을 차례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늘을 그립니다. 11시 10분입니다. 짧은 바늘은 11을 향하게, 긴 바늘은 숫자 2에 닿도록 길게 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이도록 그리는 겁니다. 애매하게 그리면 읽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시험에서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그려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려본 사람은 시험장에서 훨씬 침착합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나갑니다. 아까 외운 단어 3개,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기억나셨습니까? 비행기, 연필, 소나무. 혹시 한 박자 늦게 떠오르셨습니까? 이게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시계 그리고 숫자 쓰고 긴장한 상태에서 갑자기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보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시계도 잘 그렸고 단어도 정확히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지 기능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괜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점검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인지검사를 간신히 통과했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야간 운전 제한, 고속도로 운전 제한 등 일부 고위험군의 운전 가능 범위를 조건별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면 갱신은 되었는데 생각보다 제한이 생기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함정입니다. 조건부 면허. 지금부터 그 현실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갱신에서 받으신 그 운전면허증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맨 아랫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혹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합격하셨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경찰과 관계기관이 실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운전자를 중심으로 운전 가능 범위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2026년 2월부터 VR 기반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의 시범 운영도 실제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7년 이후 제도가 도입되면 아차 하는 순간 나에게도 제한 조건이 붙는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나이 많으면 무조건 제한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만 가지고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 반응 속도, 시력 상태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특정 상황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논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면허를 곧바로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운전이 가능하더라도 위험이 커지는 구간을 따로 떼어내서 그 구간만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상당수가 조건 없이 갱신됩니다.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나에게도 제한 조건이 붙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함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간 운전 제한입니다. 이건 당신은 밤에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낙인을 찍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에는 명암 적응이 늦고 눈부심에 취약해지고 보행자나 장애물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자는 예방 논리로 조건이 붙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밖이 이미 어둡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았겠지요. 그런데 만약 내 면허에 야간 제한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조건 위반이 됩니다. 이건 그냥 흔한 신호 위반 같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자체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고가 섞이는 순간 책임 문제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운전 제한이 붙는 방식도 같이 거론됩니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과 넓은 시야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합류할 때 한 번 망설이면 뒷차가 급제동을 하고 차선을 바꾸는 타이밍이 반박자만 늦어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이런 조건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에 서울 사는 아들 집에 김치 한 통 싣고 올라가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는 식의 자극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그 조건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결국 면허 유지 자체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갱신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차인데 밤에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장거리 이동도 제한될 수 있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면허는 살아있는데 내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느낌. 이게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턱걸이로 통과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위험한 겁니다. 대충 보고 아슬아슬한 점수로 통과하면 향후 도입되는 조건부 면허 제도의 기준선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면 조건 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아직 끄떡없다라고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갱신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소견서도 잘 챙기셨고 치매안심센터도 다녀오셨고 시계 그리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익히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기 전날 정말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함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입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갱신 전에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장 현장 교육을 예약해서 들으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시험장 현장 교육은 예약이 이미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얘야, 컴퓨터로 듣는 거 좀 해다오. 바쁜 아들, 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컴퓨터를 켜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2시간짜리 영상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성실하게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다 보십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참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험장에 가면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교육이 미이수로 확인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온라인 교육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다음 버튼을 눌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간단한 확인 문제를 직접 클릭해야 정상 수료로 처리됩니다. 영상만 켜두고 가만히 시청만 하면 첫 단계에서 멈춘 채 수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구조를 모르면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마다 화면 하단의 버튼을 직접 눌러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확인 문제가 나오면 클릭까지 해야 최종 수료로 인정됩니다. 수료 확인 문자나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가시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행정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챙기시면 불필요하게 다시 방문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적인 마지막 함정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병원 소견서도 챙기셨고, 치매안심센터도 다녀오셨고, 시계 그리기 연습도 충분히 하셨고, 온라인 교육의 클릭 구조까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솔직히 이미 절반은 통과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겪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운전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은 겁이 나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직 반응 속도가 괜찮고, 야간 시야에 큰 문제가 없고, 고속도로 합류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갱신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억울하게 떨어지지 말라고. 괜히 주눅 들지 말라고.
젊은 직원 앞에서 괜히 위축되지 말라고.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시험장에 가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병원에 가는 자유이고, 손주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책임이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십시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 들어 밤 운전이 예전 같지 않고, 비 오는 날이면 차선이 겹쳐 보이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아주 조금 늦어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혹시 반납을 고민하신다면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신분증 하나 들고 가셔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을 제출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드물고 지역화폐나 교통카드, 선불카드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 어떤 지역은 버스나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주기도 하고 택시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병원, 안경점, 약국, 식당 등에서 고령 운전자 반납자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면허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자동차 보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남은 보험 기간이 있다면 환급금을 일부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도 함께 정리됩니다. 차를 매각하면 보험료, 세금, 기름값, 정비 비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던 고정비가 0이 됩니다. 그 돈으로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 가족과 외식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여행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배치하는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납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면 갱신하십시오.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고 운전이 여전히 삶의 중심이라면 그 길을 가셔도 됩니다. 막연한 자존심으로 버티지도 말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서둘러 포기하지도 말고, 정보를 알고 계산을 해보고 내 몸 상태를 점검한 뒤 내가 결정하십시오. 자식들이 이제 반납하세요 라고 말할 때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인생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을 계속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명예롭게 졸업하는 것도 멋있습니다. 핸들을 쥐는 것도 놓는 것도 모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우리는 75세 이후 운전면허 갱신의 숨은 함정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문진표의 함정,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시계 그리기 실전 요령, 온라인 교육의 클릭 구조,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문제까지. 이제는 괜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운전을 계속하셔도 됩니다. 반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만 남의 말에 떠밀려서 결정하지는 마십시오. 내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내 지갑 사정을 계산해보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뒤 내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그게 진짜 50대, 60대, 70대의 품격입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종이 한 장 꺼내 보십시오. 동그라미 하나, 십자가 하나. 12, 3, 6, 9 자리 먼저 잡고 11시 10분 딱 3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건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자존심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당당합니다. 운전대를 쥘 자격도 놓을 자격도 모두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늘 안전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